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해서 안전건설 교통국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건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식사들은 좀 맛있게 하셨어요? 예, 저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의원님들이 먼저 얘기했듯이 안전건설교통국의 그 예산은 진짜 우리 평택시에서 몇 번째 안 갈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도로가가 이게 집행률 같은 게 이게 지금 조금 저조해요. 이게 50.7%인데 이것도 다른 과에 보면 명시 2월이라든가 사고 2월, 계속 2월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뭐죠? 저희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 이제 예. 대형 사업들이 있어서 예. 계속비 사업으로 보통 5년에서 한 7년씩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날 2월. 특성상 이제 관련 기관 협의 계약을 전체분을 해놓고 네네. 관련 기관 협의 관계가 좀 늦어져서 시공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네. 계속비 2월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이게 좀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가 좀 있어서 그래서 잠깐 질의해 본 겁니다. 예. 안전총괄과에 10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재예경 경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2억 1,061만 원 정도가 있고 여기 지출이 보면 1억 6,302만 원 정도가 됐어요. 됐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자동 음성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이게 이제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하냐면 이번에 우리 재해가 많이 왔죠. 우리 7월달에 홍수 피해가 좀 있는데 이게 진이천 유원지가 우리가 다 이렇게 침수가 돼가지고 전혀 이 시설을 지금 복구가 안 돼서 쓸 수 없게 됐거든요. 그럴 때 진이천 유원지 같은 경우는 정보 시스템 음성 그런 게 어떻게 이게 재난이 왔고 이럴 때 어떻게 음성 이게 통보가 되죠? 시설이 어떻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올해 4개소에 예. 올해 이제 사업을 거의 끝났거든요. 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네. 근데 이게 전혀 진이천 유원지에는 이 작동 같은 게 별로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자원 쪽 저쪽에 이동저수지 그런 쪽하고 진이천 유원지 쪽하고 이게 정보 시스템 같은 게 이게 잘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로 듣기로는 시스템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침수 피해가 더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이천 유원지에는 어떠한 시설들이 어디에 몇 군데 있어요 이게? 이게 동남교에서 YKK 다리 사이에 예. 사람들 출입이 많은 곳 4개소에 예. 이 자동음성 안내 장치를 달아가지고요. 네.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은 그게 울리거나 아니면 방송을 해서 예. 사람들이 하천에서 밖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시스템인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저녁 같은데 이게 이제 침수 피해가 오늘 우려 같은 경우는 저녁에 막 이게 한꺼번에 강수량이 많아지잖아요. 이럴 때도 이런 게 자동으로 작동이 되나요? 음성 같은 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하천에 계시고 하천에 차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피해 주십시오. 이런 자동 음성 통보가 자동으로 진행이 되냐고요. 이게 이제 일정 수 이상 이제 수위가 일정 수 이상 오게 되면은 예. 되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아니면 하천에 이제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밖으로 대피하시라는 이런 안내 방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평택시가 더 구체적이고 더 이렇게 확실하게 이게 진행이 돼야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이 안 될 것 같고 여기뿐만 아니라 원평동의 노을 유원지 같은 데서 하천에다 이런 걸 지금 앞으로 유원지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보면 이번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이 재난 쪽에서 재난 이런 경보 시스템 같은 것도 좀 잘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를 입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쪽에 이제 뭐 시설들이 뭐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확고하게 좀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요거는 시설물보다는 인명 피해 예. 예방 차원에서 그러니까 설치하는 그런 인명 이게 예, 시설도 피해도 되지만 그쪽에 이제 인명 피해도 방지한 게 두 가지 요인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저기 체계적인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앞으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예, 그렇죠. 인명 피해 예. 예방에 이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을유원지 때도 예예. 관련 부서하고 그런 재해 예방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다음은 13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건설 도로가입니다. 여기 평택호 그 횡단도로 국비 지역개발 시설비 및 이게 지금 그 계속비가 77억 29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고 예산이 110억 4,592만 원 중에서 이제 이게 33억 4,500만 원 정도가 썼는데 이 계속비가 지금 2월 된 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지금 공사가 한 7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죠. 해마다 예.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예예. 장기 계속 공사를 이제 차수분 계약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39번 국도하고 38번 국도에 연결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관리청하고 협의 기간이 뭐 한 1년 이상 소요가 실질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 사업비를 계약을 해놓고서 예예. 이제 집행을 올해 이제 그 수원국도하고 협의가 돼서 39번 국도에 이제 장수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인재 착공을 했거든요. 근데 예예. 그런 좀 특성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이제 계속비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구간이 연결이 이제 지연되다 보니까 이 비용도 이제 저 계속비로 이제 지연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평택호 그 도로가 그 횡단도로지 그게 이제 개통된 지가 꽤 됐는데 구간이 이렇게 38번 도로하고 39번 교차로 장수교차로 그런 쪽에도 지금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거 마무리 같은 경우 올 예산에도 이게 제가 뭐 개착하고 비개착으로 뭐 추경에 뭐 30억 정도가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게 되면 올해는 이거 공사가 좀 끝날 수 있나요? 저희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네. 그 전체는 2024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네. 국비가 지금 잔액이 한 22억 정도 있고 네네. 저희가 총사업비 변경할 게 한 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확보를 하면은 내년 말까지 준공 목표로 계획을 좀 변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 그게 국비가 확보가 다 안 되면은 음. 그 24년 상반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사가 오랜 동안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돼서 우리 이제 평택항하고 그 어디야 그 남부 지역하고 연결권이 좀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문의해 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건설도로과의 140페이지 맨 위에 보면 평택 지제역 지하차도 개설 공사 이거 예산 현황이 5억인데 이게 이제 그 계속비로 그냥 또 2월이 됐는데 이게 볼 때 5억은 이게 지금 교통 영향 평가 그 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저희가 그 타당성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지하차도비가 원래 그 세교 지제지구뿐만 아니라 그쪽에 그 영신지구라든가 뭐 그쪽에 이제 되는 아파트들이 지금 분양이 다 끝나고 입주가 끝나서 떠난 곳들도 많은데 지금 남아 있는 곳은 지제 세교 지구하고 그 영신지구가 이제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이제 그 교통 영향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동부와 고속도로 우회도로가 나잖아요. 그러면 교통량이 먼저 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했던 거하고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는 언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 사업 지구에 대한 교통 영향 평가를 저희 도로에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게 교통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이 사업 지구에서 그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타당성 평가를 해서 이게 지금 이 국토부에서 이제 저희가 평가한 타당성이 그 법적 절차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 계획 용역하고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또 추진을 할 거거든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하는 거지 그 사업 지구에 대한 그 저희가 그렇죠. 교통 평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제세교에서 58% 정도 부담을 하고 부담을 영신에서 하고, 한 예. 42% 정도 부담을 하게 돼 있는 거라 그 이제 이게 사업비가 좀 검증이 되고 하면은 그쪽 사업 지구하고도 또 협의를 더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교통량이 저 지제세교 그쪽이 이제 역세권 끼고 이제 이게 이제 원성도 많이 있잖아요. 지하차도비를 분담을 하는데 뭐 지제세교에서 58%, 영신에서 뭐 42%를 하게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소리는 왜 우리들만 내냐? 그 송탄 그 중앙장례시장 옆에 보면 아이파크라고 이제 거기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금 크게 들어서고 그 옆에 또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진짜 거기 유발할 수 있는 그 세대수라든가 인원이 꽤 많이 있잖아요. 있고 이제 이런데 그게 이제 좀 부당하다. 이런 그 두 지역만 이거 지하차도비를 분담하기는 그래서 이게 그 원인이나 뭐 이런 이해도 때문에 용역검 여기 용역비가 들어간 걸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조속하게 이것도 좀 진행이 돼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2013년도에 네, 사업지구에서 이제 그 교통 영향 분석을 해서 그 지제세교하고 영신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겠다고 시에 제출을 해서 이제 사업인가를 받은 경우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아이파크 지금 건설하는 거는 거기에 맞는 교통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거기에 이제 그 별도로 이제 거기에 따른 그 보완 대책을 마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세대수가 지금 많이 이렇게 들어서 그래서 거기 참 가감석 차선이라든가 뭐 이런 게 별로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야기가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런 거를 잘 분석하시고 이거를 빨리빨리 지하차도를 건설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려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그 143페이지를 봐주시면 맨 위에 건설 도로가에 이것도 세교 12통에서 울성리간 이게 도로 개설 공사인데 이게 지금 사고 이월로 1,406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사고 이월이라고 여기에 이월에게는 돼 있고 여기 그 내역 설명에는 맞다. 밑에구나. 저기 아니 그건 아니. 제가 착각했네요. 이게 지금 울성 낚시터에서 삼성전자 들어가는 저기 도로인가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 저수지, 저수지 예, 그 통하지. 넘어서 예, 음,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연결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쪽에 이제 해서 중단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공사 진행 중이에요? 공사는 작년 5월에 준공이 됐고요. 예. 요 사고 이월된 거는 예. 그 국유지 보상이 그때 마무리가 안 돼서 아직, 예. 1,400만 원을 사고 이월을 해서 그 금년에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마무리된 거예요? 네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착각했는데 그 밑에 원죽백 구통 진입로 확장 공사인데 이거
표기가 좀 틀린 것 같아서 이게 예산 현액은 2억인데 지금 지출액이 1억 8,562만 원이 남았고 이게 이제 이거 2월액이 지금 명시이월로 이게 1,437만 원인데 이쪽 내역 설명서에는 사고이월로 돼 있어요. 이게 표기 이거 뭐 착오가 난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고이월이에요? 아니면 명시이월이에요? 아, 이거는 그 명시이월인데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글쎄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착오가 있어서 좀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네네. 예.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평택시 ITX 구축 지원 사업 이게 이제 52억 5,589만 원 됐고 여기에 이제 그 지출이 18억 6,500만 원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금액이 좀 있어요. 네네. 이유가 뭐죠? 공사가 이제 지금 완료가 안 됐고요. 예. 사고이월은 집행을 했습니다. 관급 자재인데 이거 9월달에 이미 집행을 했고요. 전에. 예. 그리고 이제 28억 고 남은 거는 올해 12월달에 준공입니다. 그때 준공되면은 다 마저 집행될 겁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ITC 구축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도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타 시군 같은 데는 그 상거리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거를 신호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자체에 가봤더니 저희가 그 네모 박스 안에 딱 들어가니까 신호가 딱 바뀌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이 평택시에는 별로 이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고 한동안 그냥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좀 우리 평택시에 많이 좀 도입이 돼서 이게 뭐 그런 신호뿐만 아니라 차량 뭐 지나다니는 대수라든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실질적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며요.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글쎄, 겁니다. 이거 예. 시스템으로 우리 평택시도 교통 체증도 많고 거리마다 키로수도 뭐 50km, 30km 막 이렇게 해서 진짜 많이 이렇게 짜증이 난다고 시민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시스템 같은 거를 저는 감흥 신호가 있는 데를 못 봤어요. 이거를 보면 이 과목 신호하고는 좀 틀리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신호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예, 안 되는 데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렇죠. 바로바로 신호를 바꿔주고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라든가 이제 긴급 차량이 긴급 차량 같은 갈 때 거. 이제 예. 신호가 바뀌면서 자동으로 빨리 지나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 예. 학교 앞에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아들 통학교 이렇게 학교 끝나고 나면 그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이렇게 뭐 기다려봐야 1분이고 뭐 몇십 초겠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한산한 거리에 그게 바뀌지 않고 그냥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이제 이런 자동화는 시스템도 좀, 예. 정도를 좀 살펴보시고 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교통행정과요. 178페이지 봐주시면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정비 사업 해서 이게 그 예산액이 보니까 9억 3,990만 원인데 지금 그 지출액이 8,227만 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8억 5,400, 사고이월이 313만 원 정도가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건 왜 이런지요? 그 아케이드 그 상가 해체 공사비인데 올해 9월에 집행이 예. 됐습니다. 집행 안 됐다가 집행됐어요. 예, 9월달에 집행이 다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예. 이게 원래 그 평택 그 저기 가로 추진역에서 하는 건데 도로교통과에서 이게 교통국에서 작년까지 이제 철도팀이 과에 예.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작년 결산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작년 결산이라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예, 그걸 예, 예. 그리고 의아해서 예. 일단 알았습니다. 예. 교통행정과 우리 그 179페이지 아까도 얘기했죠.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 150억 이게 또 이제 명시이월 돼가지고 이게 또 이제 남아 있는데 이게 원래 그 복합 환승센터가 지제세교 그 개발권에 들어 있어서 이게 이제 지제세교
지구에서 평택시에서 아무런 뭐 답도 없고 이제 이래서 이거를 그 시행사한테 이렇게 넘겼었잖아요. 이게 넘겼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다시 평택시에다 환원을 하라 해서 이제 우리도 업무 보고도 받았고 저희들도 이거를 심의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게 150억이라는 돈이 지금 그게 이게 무슨 돈인가요? 그 복합 환승센터 계약금인가요? 뭐죠? 이게 5천 그 복합센터가 5,200평인가 하여튼 그거를 다시 평택시에다 환원돼서 이거를 뭐 도시공사로 넘긴다 소리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바로 직전에 처리했던 업무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 말씀하신 대로 계약금이 맞고요. 예. 그 시하고 예. 그 조합하고 거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서 예. 계약금을 작년에 이제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예. 조합 측 사정으로 이제 그 받는 게 점점 늦어져서 예. 올해 6월에 저희가 그 법원에 공탁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억이 모두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역세권 같은 게 지금 개발이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특히 지제세교조합의 그 어떤 환지가 다시 재환지돼서 공동주택이나 뭐 이런 거보다도 다시 환지 조정을 한다고 해서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지제역 그쪽 주변은 우리 랜드마크예요. 평택시의 관문이고 이런 거를 자꾸만 방치하고 올해 이렇게 그냥 내 거야 내 거 이렇게 미루지 말고 이런 일들이 빨리빨리 처리가 돼서 진짜 평택 지제역이 앞으로 SRT만 아니라 이제 KT도 오고 여러 가지 이제 교통에 진짜 랜드마크가 될 만한 중요한 요충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정리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지제역 주변에 그 도시개발 사업이 좀 지연이 되더라도 그 역세권 예. 그 정비는 우선적으로 그 도시공사랑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그렇게 업무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 서쪽도 잘 정리도 못하면서 동쪽 89만 몇 평인가 또 이제 동쪽 개발한다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앞쪽도 잘 처리도 못하면서 동쪽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이게 조속하게 마무리가 돼야 돼요. 진짜 내 사업이냐 미룰 게 아니고요. 이거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얼마나 조합원들이 아우성이 있고 울분이 터져서 힘들어하는지 아마 알고 계셔요. 그런데 저희들 의회에 여기에 이제 지역구에 계시는 우리 이윤아 의원님도 계시고 손하명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가슴 터지는 울분을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193페이지에 대중교통과 문의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화물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7,64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고 지출이 16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장착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신규 제작된 차량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업 자체를 이제 국토부에서 임의로 이제 내시를 해줘서 한 사업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생산된 차량은 대부분 이런 안전장치가 예. 다 부착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청이 너무 없어서 이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고요. 예. 여기 아마 4대는 이게 이제 수입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착이 안 돼 있어서 예. 수입 차량 같은 경우만 이제 4대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게 그러면 무슨 안전 장치라는 것은 저희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보면 단가가 이렇게 별로 4대가 160만 원 정도면 별로 비싼 건 아닌 것 한 대에 한 같은데. 4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남아 있는 돈은 그냥 불용액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신청하는 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계속 해주실 건가요? 이 사업은 이제 2021년도에 끝나가지고요. 예. 이제 금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반납해야 되고. 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549페이지 교통 사업 특별회계를 봐주세요. 이게 이제 서정 맨 위에 보면 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신축 비용이 지금 오늘 예산액 2021년도 예산액 69억 236만 원인데 이게 지금 계속비로 해서 68억 9,900만 원이 지금 이 상태로 머무르고 있어요. 여기 네. 엊그제 저희가 그 관광특구 한마음 대축제 할 때 주차장 없어서 난리친 거 아실 거예요. 여기 평택 58만 시민이 진짜 축제다운 축제에 장이 돼가지고 이게 많은 분들이 이쪽에 이제 같이 함께 합류하고 힐링의 날을 즐기고 있었는데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났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 수수료라고 이게 지금 3,334만 6천 원이니까 이게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뭐죠? 그 장애인들이 그 이동하기 편하게 이런 시설을 무조건 이제 그런 시설을 할 때 예. 인증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사전에. 거기 주차장 입구에 뭐 이런 예, 뭐 정착이 돼 에스컬레이터, 있나요?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인증 설계도 하고 이제 해서 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그 국비 뭐까지 포함해서 156억을 가지고 지금 뭐 19면에 지금 현재 주차장 면수 19면에서 이제 198면인가 이렇게 해서 6층 건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자꾸만 착공이 늦어지고 있어요. 작년 연말에 뭐 착공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니 또 늦어지고. 지금 저기 예. 조달청에 예. 입찰 그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 끝나면 늦어도 11월에는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입찰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해놨거든요. 예. 조달 공고나고 이제 그 계약이 되면 늦어도 11월 달에는 착공이 될 겁니다.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절차는 그거- 다 끝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 뭐 이제 관광특구 걸 때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거기 이제 그 교보생명 앞에서 저쪽 3단계까지 연결 도로도 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여기는 해도 원성이 민원이 높을 거예요. 예. 이런 시스템이 빨리빨리 되고 주차장도 많이 마련이 돼서 준공이 돼서 그 상인들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주차할 수도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착공하시고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우리 58만 평택 시민의 재산과 안전, 생명을 지켜주신 우리 평택시 안전 총괄국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노고와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질의하겠습니다. 101조. 지금 수소전기차 국비로 해가지고 작년에 7,200 예산을 세워가지고 차량 몇 대 구입을 하신 거죠? 한 대 구입한 겁니다. 한 대? 예. 한 대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지금 지출액 6,900만 원 정도. 6,900만 원. 예. 그럼 올해는 몇 대 구입하셨나요? 이게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차라 매년 구입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네.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차만 사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한 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 전체 4대고요. 네 대. 수소차는 지금 한 대 이제 산 거죠. 21년대. 그 뭐 성능이나 뭐 우리 그 디젤 차량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뭐 매연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이제 차단이 된 건데 그 성능 뭐 그러니까 동력,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장단점이 없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운행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평택시는 뭐 저기 평야지대니까 굴곡된 어떤 그런 노선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럼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보급 국비를 받아서 보급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이. 저희 기존에 운영하는 차 대폐차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소차나 아니면 전기차를 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수소 쪽으로 계속 평택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110쪽 보시면 맨 위에 상단에 그 영신지구 자연재 그 시설비인데요. 지금 이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죠. 예, 용역 실시 기본 설계 지금 하는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액이 지금 한 320억 정도 갖고 저기 그 건립을 하려고 추진 중인데 그 돈 갖고 부족할 것 같아서 얼마 전에 행안부 가서 심의를 받아서 한 397억 정도로 늘리는 거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예, 약 한 80억 정도 증가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 저기 지금 뭐 용역 시행 중인데 중간 그 용역 결과를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 용역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잊지 마시고 중간에 한번 용역 우리 저 이윤아 의원님이나 저나 그 지역 의원이시기 때문에 중간 용역을 한번 저희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폭염 대책으로 먼저 그 1,270만 원 정도 냉방 물품 그 지급을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작년도도 하고 올해도 1,200만 원 정도 지급하셨죠? 먼저 선집해 가신다고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뭐 독거노인이나 어려우신 네. 분들한테 뭐 쿨매트나 뭐 저기 휴대용 선풍기 뭐 이런 것들 지급했습니다. 예. 네, 아주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렵고 불편하신 분들 폭염 대비해서 냉방 그 물품을 제때 적시에 지급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더운 여름을 편안하게 이렇게 보내시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7쪽을 보시겠습니다. 117, 118, 119 다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한 국민지원금, 국비, 도비, 재난지원금 이렇게 해서 지급을 작년에 하셨는데 그 명시월을 해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어요. 그 다 지급을 못한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전체 인원 대상으로 이제 지급을 한 건데요. 네네. 일부 뭐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체 다 지급은 안 됐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2월에도 계속 지급을 할 수 있는 금액이죠. 아니요, 이거는 완전히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됐습니다. 이제 그럼 올해는 지금 못 하신 건가요? 작년에 잔액 남은 금액을? 이게 2021년 예산이라 2022년 초까지 해서 완전 사업이 종료된 겁니다. 아, 종료됐죠. 그 잔액 없이 다 털어내신 거죠? 예, 저기 도비 받은 거나 이런 거는 다 반납하고요. 네네. 그래서 정리를 다 한 겁니다. 뭐 불용액 없이 올해 상반기까지 잘 처리를 해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건설도로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139쪽에 보시면은 세교 지하차도 자동 염수 분사 설치 이거를 한 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 그 하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터널 지하차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도시공사에서 그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를 해서요. 네. 그 대책이 이제 수립이 됐고 그 대책에 대한 그 시행 관련해서 지난 8월에 그 시공사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감리하고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이제 대책 회의를 해서 거기 이제 그 보수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협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 동절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거기가 그 삼성전자 관문인데요. 거기 이제 하자 보수 공사 기간 내에 차량 통행을 못하게 그 해야 되는데 그 후속 대책이 뭐 있으신가요? 그 진입 불가에 대한 터널 진입 불가에 대한 후속 대책. 차를 우회를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그 이제 편도 2차로식이 이제 왕복 4차로인데요. 네. 가능하면 한쪽 차로는 통행을 시켜서 그 전면 차단은 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 전체적인 이제 그 보수 방법이 확정이 되면은 그 지역구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우리 지제역 지하차도 개설 공사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저기 조합원 분들이 지제 세교지구의 조합원들 부담을 엄청 갖고 계세요. 사실 뭐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뭐 1,200억이라는 어떤 그런 상상 못할 그런 금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지제지구, 영신지구 이 조합원들 자체 그 부담해서 공사를 한다는 거는 조금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과장님도 많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심하고 계시겠지만은 이 부분을 원만히 좀 해결하셔가지고 빨리 그 도시개발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도시개발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더 협의를 진행을 해서 다른 방안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여기 송탄 출장사업회 교보생명의 그쪽 그 공사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숲길 공사인가 그 부분? 교보생명까지 그 숲길 조성하는 네네. 거는 저희 출장소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출장소 있습니다. 관할인가요?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류관리과 배단철 과장입니다. 네. 이건 뭐 저기 결단서 외에 제가 이제 추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지제역 옆으로 그 고가 지제동 들어가는 고가 차로에 겨울 동절기 미끄럼 방지하기 위한 그 바닥 포장 공사를 다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칼라 색이 저기 갈색인가 그런 저기로.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올라가는 차선은 했고 내려가는 차선은 안 했더라고요. 그 뭐 이유가 있나요? 그 의원님 어디 부위원장님 지제고가, 어디 지제고가. 지제역 옆에 그 지제동 넘어가는 고가 있지 않습니까? 아 울성리 방면으로 넘어가는 아니 도로. 지제 울성이 말고 지제동. 지제역에서 바로 옆에서 그 고가 있잖아요. 아, 예, 저기 그 송탄 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램프. 아니 더샵 저기 지제역 더샵 아파트 바로 앞에 보면 고가 차로 하나 있잖아요. 그 SRT 역으로 가려면 고가 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예. 거기 말씀드리려고. 네. 그 저희가 지금 이제 도로 교면 그 보수 보강 작업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그 원리가 맞는 건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그 부분은 올라가는 차선은
포장을 다시 했어요. 도색을 한 건지 도색을 한 거죠. 그게 미끄럼 방지 겨울철에 지금 이제 저희가 교량 같은 경우는 그 일요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그 교통량을 저희가 감당을 못해서 휴일날 이제 쉬는 날 위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반쪽하고 또 반쪽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걸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가 그 도로 옆 가로수를 이렇게 보면은 오래된 지역은 나무가 엄청 이렇게 무성해가지고 그 이정표가 잘 안 보여요. 이정표. 뭐 밑도 뭐 국도 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위로 간다, 뭐 송탄 방향으로 간다, 안중 방향으로 간다 이런 이정표가 잘 그 시야에 확인이 안 되는데 이 가로수를 처음부터 식재를 할 때 그 부분이 사실 그 계속해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뭐 10년, 20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나무가 식재가 커지다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계속 그 전지를 이렇게 해야 될 또 상황도 나오는 거거든요. 나무를 잘라내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식재를 할 때 안쪽으로 그 도로 가로변에 지금 무단 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 펜스 설치를 하잖아요. 네네. 그 밑에 또 자그마한 그런 나무 꽃나무 같은 거 또 심고 하단 뭐 조성하기 위해서 예. 그 처음부터 도로 계획 설계를 할 때 제 생각에는 가로수에 대한 그 식재를 그 안쪽으로다가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도로를 설치하면서 또 택지 개발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도로 폭원에 비해서 그 대로급이나 이렇게 이제 5m 이상 되는 도로면은 그 가운데 식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저희가 도입은 가능한데 저희가 그 도로 폭원이 그렇게 확보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제 하게 되면 식재를 하게 되면 근생 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가게들이 이제 도로하고 면에서 이렇게 접해서 건축을 건물을 신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바로 앞에 가로수가 이제 있는 위치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민원에 저희가 도로 보차도 경계석 쪽에 있어도 내 그 가게 앞에는 가로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뒤쪽으로 설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생 지역은 가로수 식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또 시내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건축물이 뭐 높아야 3층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막 7층, 8층 이렇게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영업 장소에 간판이라고 그러죠. 간판도 시야에서 다 가리고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늘에 대한 그 시민들이 지나가시다가 잠깐 쉴 수 있는 그늘에 대한 공간은 확보가 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 차량의 화물차들이 보통 뭐 15톤 담보나 25톤 담보 버스나 뭐 트레일러 등 여러 가지 대형 차량들은 갓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식재 때문에 이 걸림돌 형상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평택시에서 우리 뭐 배선철 과장님 다음 분이 또 어느 분이 과장님 될지 모르지만은 영구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서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푸른도시 사업소하고 네, 검토 또는 협의를 거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나다 보면은 그 장기 주차 차량이 방치된 게 간혹 보여요. 장기 주차 이거는 평택시에서 그 강제 견인이 안 되는 건가요? 주차 견인은 저희가 안 하고요. 종합관제사업소 주차팀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뭐 1년 이상 이렇게 큰 자리에 1년 이상 이렇게 방치된 차량들이 많은데 이제
그 주차팀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러면 그런 부분을 민원 신고를 할 때 어디로 해야 됩니까? 그 처리는 지금 종합관제사업소에서 장기 무단방치 차량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 내고 다 주인 찾아서 통보도 하고 안 하면 이제 공고 내고 해서 강제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택시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시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서 장기 주차 차량을 발견할 시에는 교통 흐름에 장애가 되니 종합관제사업소로다가 연락을 해 주시면은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집어 넣어서 스티커를 이렇게 공용으로다 이렇게 붙여서 주면은 시민들이 그걸 활용이 될 텐데요. 아, 저희 거에서 하는 건 아닌데 종합관제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종합관제사업소에다가 얘기를 지금 뭐 그런 부분이 뭐 관할 뭐 직파출소나 뭐 지구대나 이런 데 연락을 해도 그거는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여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책임의 한계를 다 돌려버리니까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스티커를 만들어서 게시하게끔 그렇게 한번 네, 부탁을 말씀하신 사항은 드리겠습니다. 종합관제사업소에 얘기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별도로 드리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예, 예. 이게 도로관리과 소관이 이제 방부목 설치된 위에 그 장애인 통행하는 그 표지 바닥 이게 부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네네. 겨울에 동절기에 눈이 오고 여름에도 비가 오고 그러면 그게 상당히 미끄럽다고 그 민원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간혹. 네네. 그 재질을 좀 바꿔서 장애인 분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가시게끔 그런 표지 바닥 그 설치인데 바닥에 그 표지 설치를 해놓은 건데 재질을 좀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바꿔서 그 시설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KS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이제 KS가 아닌 BS를 저희가 이제 선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다 KS 제품들인데 그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가 왔을 경우는 미끄럽고 겨울에 이제 눈이 와서 이게 결빙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노면이 미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뭐 보완 대책, 스프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통행하시는 시민분들이 불편하다고 느껴서 어떤 민원 제기를 하면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즉시 바로 좀 시행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하셔서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순서에 입각해서 뭐 몇 개월씩 또 걸리고 그러면 또 그러니까는 국장님은 그런 부분을 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지금 신호등 밑에 그 스마트 바닥 신호등 설치가 지금 평택시에 몇 프로 정도 되어 있나요?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이제 그 설치하는 게 주로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주변으로 많이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어린이 예, 보호를 근데 하고 있죠. 바닥 신호등 설치하는 목적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이제 그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사고 염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주로 설치하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예, 예. 지금 이제 우회전 통과를 할 때 사람 통행 신호가 청색 등이 들어오면은 우회전 차량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밤에도 그 청색 불빛이 보이니까 차들이 가다가 그냥 서는 거예요. 예, 예. 적색 불이 들어오면 통행을 하는 거고 예. 굉장히 그 효율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기 예산을 좀 내년에 좀 증액을 좀 시키더라도 어린이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그 통로에는 우선 그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어요. 예, 검토해서 그렇게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신장 일동 그 먼저 그 공영주차장 그 하자 문제 그거는 예.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 공사를 거의 마무리해가고 있는데요. 9월 말에 지금 용접 지금 끝났고요. 밑에 이제 그 뭐 비세든 부분 끝났고 이제 방수 그 밑에 천을 대가지고 비간해들 그 마무리 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안에 끝내기로 지금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옆에 예. 남녀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전 의경분들이 아마 그 부대 경비를 하면서 그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그 겨울에 이제 뭐 세면도 하고 뭐 손도 닦고 이제 그런 그 용도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화장실을. 예. 근데 그 냉온수기가 설치가 안 돼서 겨울에는 이제 찬물로다가 저 전경들이 이제 그 사용을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냉온수기 설치나 여름철에 그 화장실에 냉방 그 설치를 좀 해줄 수 있도록 거기는 저기 지금 도시공사에도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도시공사 측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예. 냉난방 그 설치하고 냉온수기 설치. 협의해서 검토해서 예, 처리해 그리고 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예. 세면 개수대에 예. 그게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그 지저분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교체 좀 해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대중교통과 김신혜 과장님. 그 칠계동 그 차고지는 지금 몇 프로 진척이 돼 있습니까? 현재 이제 보상이 한 33%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몇 프로까지 대학에 진행이 되는 거죠 보상이? 지금 이제 그 재결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요. 재결이 끝나야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공탁을 하고 그렇게 강제 수용하시려고? 강제 수용? 강제 수용 뭐 저희는 최대한 이제 뭐 협의 수용을 해야 되지만 이제 또 사업이 또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주분들이 그 협의를 안 해주시면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 토지 단가 그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건데 뭐 평택시에서 강제로다가 토지 수용을 해가지고 차고지를 만든다고 그러는 거 이거는 위법행위예요. 위법행위. 보통 그래도 그 사업 토지 그 구역 내에 반 50% 이상은 협의가 돼야지만이 그것도 수용을 하는 거지. 한 30% 지금 저기 토지 보상해주고 나머지 70%를 강제 수용한다는 거는 그건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가 이제 최대한 이제 저희가 재결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보상가가 아마 어느 정도는 또 상승이 되거든요. 그럼 또 그걸 가지고 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뭐 돈 많잖아요. 평택시 충분하게 좀 보상을 해주셔서 그 토지주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끔 뭐 평택시에 뭐 공영주차장 그 대형 차고지를 그 신설하는데 뭐 우리 평택 시민을 위해서 공공용지를 만드는 건데 그분들이 억울함이 없게끔만 우리 과장님이 좀 책임을 지시고 네, 최선을 노력 다하겠습니다. 전화 이은하이한테 민원 안 들어오게끔. 알겠습니다. 그 지금 버스 승강장 아까 저기 우리 강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승강장 박스가 지금 그 금액이 어느 정도 가요? 지금 저 동삭초등학교 앞에 하나 신설로 돼 있던 것 같은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승강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가고요. 네. 좀 일반 이제 표준형 같은 경우는 한 8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아까 강정구 의원님도 이제 그 뜨던 거를 뭐 갖다가 어디다 설치했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박스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갖다 놓으면 여러 가지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노숙자분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도 잘
아마 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숙자분들이 이제 겨울에는 이제 추면은 그런 데 들어가서 보금자리로다가 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는 그분도 사람인데 그 노숙자 그분도 사람인데 그냥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노숙자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금자리를 평택시에서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교통사 특별회계 쪽에 보면은 548쪽에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이거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뭐 호응도가 좋습니까? 예, 홍수 좋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 이제 자기 그 집 앞에 이제 담장이라는 걸 네. 헐어가지고 할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도 중요하지만은요 내 집 앞 쓸기, 청소하기 이런 용어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예전에는 봉사로다가 이 마을 그 자연부락 이런 데는 그 추석 때 되고 그러면은 단체로 이제 막 청소 대청소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다 평택시에서 하게끔 본인들이 내 집 앞 관리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 집 앞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서 이제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 집 앞에 내 차를 갖다 주차하는 데서 쓰레기나 이런 뭐 오물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저기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551쪽에 통북 주차장 그 신설 그걸 지금 저기 그쪽 그 재래시장 상인분들이 자꾸 그 요구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가 공사로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그 먼저 말씀하신 그 네, 주차장을 타워를 더 나중에 확장이 가능하도록 더 올리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같이 해달라고 녹색건축사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네. 전화 이윤아 의원님한테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 예. 공사로다가 할 수 있게끔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상인분들이 그 상인의 임원분들이 우리한테 질의를 할 때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건 더 녹색건축사하고 확실히 더 한 번 더 예, 협의한 예.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기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저 차량공사업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슈퍼 직원 우대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연말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좀 말씀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총무과 인사 부서에 말씀을 전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서 아니면 검토 의견이라도 말씀드릴 수 예.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 죄송합니다. 손하명 하나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680 그 버스 노선이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개통식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현대힐스 그쪽 그 주민분들이 이제 민원을 제가 접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이용하려면은 이제 그 세계공단 쪽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공원녹지과나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현대힐스 1, 2, 3차 주민분들이 그 버스를 이용할 때 그 뒤로 다 걸어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좀 하나 개설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예, 그 푸른도시 사업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그럼 이게 도보로 그냥 걸어서 예, 예. 통행할 수 버스 있는 타려면 그런 걸 도보로 가야지고 말씀하시는 예, 예. 거예요? 예. 차는 이제
뭐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고 그 광역버스를 이용하려면은 이제 도보로 가는 거죠. 네, 한번 푸른도시 사업소와의 의견해서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저한테 연락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일단 공원과장한테 말씀을 얘기를 해서 그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좀 꼭 의원님께 네, 네.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먼저 박상철 국장님을 비롯하여 각 과장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뭐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워낙 그 질의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많이라기보다 조금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74페이지 그 교통행정과에 있는 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보니까 21년도에 이제 460분께서 이제 지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4,6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고 이제 추가로 또 30분 밑에 보시면은 30분 지원하셔서 300만 원 이렇게 총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에 비해서 이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도 좀 그런데 이게 그 두 가지가 틀린 겁니다. 예. 틀려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봤었을 때 이제 반납률이 어느 정도 지금 된 건가요?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저희가 직접 수요 조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국비로다가 먼저 내려온 다음에 12기가 매칭이 되거든요. 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읍면동도 그렇고 이제 반납이 이제 많이 늘고 있기는 한데 그게 저희가 그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시가 이제 교통이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반납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그 면허증 그 반납 그거는 면허증 반납할 경우에만 그 이제 10만 원 드리는 거고요. 네. 밑에 거는 이제 그 10일에다가 추가로 그 자동차 직접 운전하는 분들이 이제 보험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동차 등록증을 저희한테 이제 제출할 경우에 추가로 그러니까 실제로 운전하는 분들이 반납하는 경우에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추가로 더 드리는 겁니다. 10만 원을 내용이. 저 뭐 지금 보니까 10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다른 타 시군의 사례를 볼 경우에 이제 곡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만 원 정도의 지역사랑 상품권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뭐 예. 비슷하게 이제 뭐 고양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똑같이 이제 10만 원 지역 상품권으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좋은 뭐 사회적 현상이죠. 어쨌든 이런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일단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고 그 가장 원인이 좀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네.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담당 실무팀에다가 홍보를 좀 철저히 하라고 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제 그 읍면동에 원래 회의하거나 이제 그 단체장들 회의할 때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해서 집행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자진 반납만으로는 사실 이게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높은 달성률을 이제 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만족도도 그런 반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좀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선 방안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강제로 이게 할 수 있는 생각합니다. 부분은 아니라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의지해서 하는 거라 이게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뭐 다른 방안으로 뭐 대중교통 요금을 뭐 지원하는 방안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의 이동권 같은 경우를 좀 보장하고 좀 교통복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안도 좀 고민해볼 추가로 필요가 있을 고민해 것 보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요. 저 맨 뒤에 보시면은 그 무료 개방 주차장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시에서 이제 도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무료 개방 주차장을 이제 몇 군데 선정해서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그 1월에 3곳하고 7월에 2곳 이렇게 추가가 된 거 맞나요?
올해. 이제 이게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네. 그 매년 그 1월달에 경기도에서 그 각 시군으로 그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사가 나와서 여기가 이제 효과가 좋고 그런 장소에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선정이 되면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럼 시비를 거기다 50대 50으로 네, 그렇죠. 매칭을 해서 이렇게 5천만 원씩 해서 1억을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계약 기간이 제가 그래가지고 이걸 좀 찾아봤는데 도에서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2년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입니다. 1년을 할 수 있다로 나와 있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시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도비다 보니까 네.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네.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장소를 갔다 왔는데 일단 그 일대 자체가 상가들도 밀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장에 관해서 이제 좀 예전에 문제가 있었었죠. 근데 이제 무료 개방 주차장을 이제 그쪽에 현대 비전 아파트 쪽에서 이제 실시를 했고 그리고 옆에 있는 비전 성당에서도 이제 같이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에 있는 그 주차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됐다고 많이 좀 해소됐습니다. 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상가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그 안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 그 무료 개방 주차장 가서 주차할 수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아파트 그 입주민분들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협조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삼위일체가 다 만족하니까 예, 나름 그런 모범 사례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계약이 이제 12월 달에 만료가 되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게 조금 문제라 이제 지난번에 그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담당 그 팀별로 그때 가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에서 하는 얘기도 그렇고 이제 한 곳이 이제 바로 끝나니까 1년 내에 끝나니까 그 한쪽만 대부분 해주거든요. 다른 쪽도 그럼 지원을 받아서 그 같은 아파트에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 그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은 받았는데 확실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검토를 해보겠다고 도에서 내년부터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답변만. 네, 그래서 받았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또 다시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강제로 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아니라 네. 상급 부서라 도에서 네. 도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좀 원한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네. 그 계약 기간은 1년이나 2년이더라고 2년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길게 좀 해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례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선정됐고 또 이제 또 추가로 또 얼마든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예, 예. 이제 지역들이 이제 같은 케이스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하고 또 많은 협력을 좀 해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부분은 제가 이상이고요. 다른 부분은 뭐 말씀하셨지만은 뭐 사업비 항상 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철저하는 게 하는 거랑 그리고 뭐 2월 사업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세외 수입 체납액 같은 것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공통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그 시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뭐 자주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김산수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이 결산 심사를 세심하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결산 심사지만 아까 손하명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많이 편성된 용역 발주된 사업뿐만 아니라 그 외 사업들의 중간 보고를 꼭 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꼭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뿐만 아니라 또 사업 진행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관련된 위원님들께 좀 꼭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전건설교통부 집행률이 82.4%, 뭐 2월에 16.77%, 집행 잔액 비율이 뭐 0.8%. 이제 나름대로 계속 얘기하신 게 이제 이 2월액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막 여러 가지를 계속 얘기하셨지만
일단 특히 이제 그 중에 명시 2월액에 대해서 집행하면서 더욱더 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2월액이 줄일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